자, 거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3절에서 이제 권리의 종류 부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권리의 충돌, 그 다음에 경합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두 사람이, 즉 복수의 권리 주체가 각기 하나씩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중에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게 라는 문제였었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을 우리는 권리경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문제 한번 들어봅니다. 자, 12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자전거를 을에게 임대를 내어줬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을이 안 돌려주고 있다. 자,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 어떤 물건을 을한테 임차를 내어줬다. 그리고 임차 기간 이때까지로 설정했다. 됐죠? 그리고 이 기간 다 지났다. 기간 만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이제 다시 돌려줘 라는 청구권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청구권 종류 안에는 어떤 것이 있더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채권적 청구권.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돌려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 돌려줘 청구권이라는 반환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뭐겠습니까? 뭐죠? 저 물건 누구 거죠? 갑 거죠? 그러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하겠죠. 그렇죠? 내 거니까 이제 돌려줘. 213조 청구권. 됐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요? 계약서에 그 기간까지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소리지요. 그것도 같이 약정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따라서 청구권자 갑 입장에서는 저 두 개 청구권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경우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갑의 임대차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소리는 임대차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반환 청구권, 이것은 법조 경합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리 경합 관계에 있나요? 경합 안에는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 두 개가 있었죠? 자, 우리가 경합이라고 했을 때 경합이란, 자, 그리고 무엇이 경합되어 있다 라는 소리는 무엇이 여러 개 있음 이란 소리였었다. 아셨죠? 무엇이 여러 개 있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방금 이 사건의 경우에 되돌려달라라고 하는 돌려줘 청구권이 여러 개 있나요? 여러 개 있죠. 그러면 권리경합입니다. 아셨죠? 이 경우에는 권리가 경합되어 있다. 만약에 법조경합이라면, 자, 우리가 아까 호위관계 사건에서, 자, 본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도 민법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하지만 그 사건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특별법으로서 먼저 적용된다.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을 땐 특별법만 적용하니까. 그죠? 자, 그 경우에는 법이 여러 개 있죠.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법만 행사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수 있는 권리는 몇 개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조경합 사건이 아니라
권리가 경합되는 사건, 즉 권리가 여러 개가 발생하는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의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에 의한 반환 청구권에 의해 그 목적이 달성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아니다. 권리는 여러 개이지만 둘 중에 뭐든 목적이 달성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라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적이 달성이라는 소리는 뭐죠? 지금 저 사안에서 돌려줬다 가 되겠죠? 돌려주고 난 다음에 되돌려줘라고 하는 돌려줘 청구권은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방금 있었다라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단 소멸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임대차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나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뭔 말이죠? 답이죠. 뭐든 행사할 수 있다 선택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임대차에 의한 반환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죠?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의 경우라면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해도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게 된다. 이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갑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처럼 둘 중에 뭐든 행사할 수 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자, 17년 문제이고요. 권리 충돌 경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권리가 여러 개일 때 권리자는 그 중에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그냥 냈다 집어 던지면 될까요? 아무거나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권리 경합의 경우에 이때 행사될 권리는 권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뭘 먼저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12번 문제에 2번 지문이나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죠? 뭐든 행사했다. 그래서 받아냈다. 자, 그때는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시키면 된다. 자,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게 왜 답으로들 안 갔을까요? 모두라는 두 글자 때문에요. 내가 객관식 살면서 많이 봤는데 반드시 언제나 모두 뭐 이런 건 되게 답 아니더라. 그 생각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게 작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꺼려지셨었던 지문들이에요. 모두 소멸하죠. 목적 달성했으면.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분입니다. 자, 3번에 일반 채권이 서로 이번엔 경합이 아니라 충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채권 두 개가 붙으셨습니다.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긴다 말 못한다. 채권자는 평등하다. 자, 그래서 이때 먼저 성립된 채권이 이긴다, 우선한다, 틀려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됐다. 누가 이기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요? 제한물권이 이기죠. 제한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한다라는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4번은 이제 거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 물권과 채권이 부딪혔을 땐 누가 이긴다고요? 물권이 원칙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문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틀려 있습니다. 그죠?